제가 20대 때는 자기계발은 그냥 뭐 책 파는 거 아니야? 제 20대 때는 그 생각 했었거든요. 자기계발 책을 절대 안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매년 100권 이상 정도는 읽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500권 이상을 읽었더라고요. 좀 추리니까 한 100권 정도까지 추렸고 구성에 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풋으로 시작해서 아웃풋까지 가는. 네. 자기계발 관련돼서 수다를 조금 떨어볼 수 있을까? 요 생각을 살짝 했어요. 오, 너무 좋습니다. 그냥 진짜 프리한 대화 같은 느낌으로. 오. 컨셉은 인터뷰는 핑계일 뿐이고 아, 여기 이제 컨셉이 이 컨셉인가요? 네, 근데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리치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제 두 번째 출연이죠. 네, 맞아요. 네, 사실은 요즘 제가 인터뷰 잘 안 해가지고 그냥 오늘 컨셉은 인터뷰는 핑계일 뿐이고 네. 리치 박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모셨습니다. 너무 영광이에요. 진짜로. 어떻게 지내세요? 지난번에 여기 출연했을 때는 네. 제가 전역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통 집에서 업무를 많이 했고 좀 자유롭게 활동을 했다면 제가 사무실을 네. 맹구님처럼 이렇게 서울 강남에 얻게 네.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얻은 지 한 1년 정도 되었고 네. 본격적으로 이 크리에이터 생활에서 좀 사업적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단계? 네, 그래요? 그 정도에 서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역이라고 하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병장 전역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업 군인이셨잖아요. 네. 육군 대위로 복무하고 네. 있었고 군생활 8년 차. 네. 네. 전역을 제가 31살 때 전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업을 그냥 이제 한번 정리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8년 동안 했던 업을 정리하고 이렇게 크리에이터 혹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뭐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나와가지고 인스타그램도 하시잖아요. 네, 인스타그램을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세요? 지금 팔로워분들이 한 12만 6천 명 정도. 와, 12만 6천 대단한데요. 램구님 구독자분들에 비하면 아직은 여기서. 아니에요. 인스타랑 또 유튜브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개발에 이렇게 진심인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하거든요. 리치 박사님 보면서 이 에너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막 그 생각도 들고요. 정말 진심이긴 합니다. 자기 개발에.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이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자기 개발에 대해서 사실 저는 자기 개발 책 보는 거 좋아하고 다 좋아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20대 때는 자기 개발은 그냥 뭐 책 파는 거 아니야? 제 20대 때는 그 생각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계발 책을 절대 안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뭐 자기계발 책 말고 자서전 정도만 봤던 것 같아요. 자서전. 네, 나머지는 뭐 책 파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는 생각 많이 바뀌었는데 요즘에 또 보면 자기계발 이꼬르 뭐 땡땡파리 또는 거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자기계발 관련해가지고 장르도 되게 많잖아요. 뭐 대화는 대화, 또 처세술, 뭐 협상술, 그 모든 것들이 자기계발 카테고리 안에 쫙 다 들어있는데 모르겠어요. 한국은 자기계발하면 뭐 무슨 명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우리나라도 이걸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리치 박사님은 자기계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자기계발이라는 분야 자체가 사실 말씀대로 엄청 넓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바라보거나 네. 되게 협소하게 바라보는 분야가 또 자기계발인 것 같기도 한데 이 자기계발 중에서도 자기계발 책을 읽고 뭐 명상하고 이런 거는 극히 일부인 것 같고 나를 찾아가는 게 저는 전부 다 자기계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네. 대인관계가 더 원만해지는 것도 자기계발일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조금 더 이뤄가는 것? 그 과정 자체도 자기계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냥 나답게 살아가는 게 자기계발이지 않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철학적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예전 책이든 유명한 자기계발 관련된 책을 한 권 꼽으라고 하면 혹시 어떤 책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웃풋 법칙. 그게 자기계발.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짠. 옛날에 네. 쓴지 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맹구님 책. 자기계발 예전 책 중에서 뽑으면요. 네. 자기계발에 고전하면 떠오르는 게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근데 그 책도 사실 너무 오래돼서 이제 거의 80년이 넘었거든요. 그 책이. 네. 저는 데일 카네기 책이 제일 많이 생각나긴 하거든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네, 뭐 자기 자기 관리론, 자기 개발이랑 자기 관리는 뭐가 다르지? 뭐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근데 이제 한글에 대한 좀 차이 있으니까 자기 개발이라고 하니까 뭔가 엄청 개발하는 느낌이 나고 관리라고 하니까 아, 뭔가 기본기라도 잘 관리를 해 가야지 이렇게 결이 약간 다르더라고. 개발은 뭔가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라면 관리는 그냥 아주 사소한 습관부터 해가지고 나를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뭐가 더 중요하지 또는 뭐가 더 시작이어야 될까라고 보면 자기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서점에 가면 책 장르 자체가 자기 개발이니까 맞아요. 책을 보는 독자 자체가 시작이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런 쪽으로 포커싱해서 막 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너무 성공하게 꽂혀있는. 그러니까 뭘 하면 제가 바로 부자가 되죠? 이걸 기대하고 책을 바라보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은 다 거짓말 사기꾼이 돼 있더라고요. 야, 그것만 한다고 진짜 성공하는 거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실제 어땠어요? 리치 박하님은 책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책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네. 저는 자기계발 영역 자체를 조금 애초에 넓게 봤던 것 같고 이 자기계발이 무슨 뜻일까 혹은 내가 자기계발을 과연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의를 각자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각자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네. 게 자기계발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뭐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좋지 않아서 부와 성공에 대한 열망이 저는 크거든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부와 성공으로 나아가는 것 이거 자체가 저를 위한 자기계발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가족 뭐 사랑, 우정, 뭐 이런 감정적인 거를 더 우선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챙겨가며 살아가는 게 또 자기계발일 것 같아서 일리가 있네요. 나답게 사는 게 자기계발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한테 필요한 그 책과 그 단계, 그 상황은 다르니까. 그렇죠. 목적도 다 다르고 저마다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니까. 근데 리치 파커님이 최근에 뭐 부자들의 책을 수백 권을 읽고 그 책을 요약 정리한 책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 책 있어요? 네,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나 이 책을 너무 기다렸는데. 그래요? 램구님 드릴 새 책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잠깐만요. 와, 부자들의 서재. 근데 사실 저는 이 책 추천사 제안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거를 받았을 때 그 샘플로 이렇게 몇 장을 주시더라고요. 전체를 빨리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추천사 너무 쓰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추천사 썼죠.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쓰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원고를 이렇게 PDF 파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걸 받고 싶었거든요. 책을 좀 더 빨리 보고 싶었거든요. 봤는데 책 구성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이 책 구성 자체가 제가 저자도 아니고 뭐 편집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야, 이런 책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책을 많이 요약 정리한 책들은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요약 정리하는 거 쉬우니까. 그렇죠. 근데 이 책이 약간 달랐던 점이 뭐냐면 요약 정리를 했는데 책이 엄청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책을 뭐 몇 권을 냈는데 한 200~300장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독자 여러분들한테 요거만 딱딱딱 하세요. 이 뭐 행동 강령을 딱 압축해가지고 정리해 놓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리치 파커님 책 보면 딱 요약해놓고 요거를 초보자분들에게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 단계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약 정리가 딱 행동 강령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수준으로. 야, 그거 쉽지 않겠다. 저자도 그렇게 요약하기 쉽지 않은데 저자의 마음을 읽고 딱 정리해 놓은 게 너무 멋지다, 괜찮다. 이 생각이 처음 딱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그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거기까지는 누구나 또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따라하기 힘든 게 뭐였냐면 그거대로 하면 뭐가 돼요? 분명히 누가 반문할 거거든요. 에이, 그거 뭐 한다고 제가 되겠어요? 했는데 그거를 리치 파커님이 저 요것들 했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본인의 그 경험담 뒤에 뒷받침대로 다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와, 이거 장난 아닌데 그 생각 좀 들었어요. 근데 책을 많이 읽으셔서 그런지 딱 요 포인트를 캐치해내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의도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요약서가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부자들의 책을 좀 줄여서 30권을 담긴 했지만 요 세부 목차에 보면은 이 책에 대한 요약이 첫 번째로 나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제 경험 및 시행착오를 담았어요. 한 책 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자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 행동 강령을 담았거든요. 딱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책의 그 구성 및 흐름이에요. 이걸 설명 안 드렸는데 알고 계시는 게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그것부터 보이더라고요.
내용보다 그 구조가 먼저 보이다 보니까 진짜요? 그 샘플은 요만큼 봤는데 나머지 책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의학 행동 강령을 만들었을까? 그것도 너무 궁금했고. 그러면 책을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읽으셨는데 여기 담긴 내용은 30권이에요? 네, 30권만 담았습니다. 야, 그걸 선정할 때 어렵겠는데요? 맞아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선정 기준이 있었나요? 선정 기준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첫 번째는 네. 이제 뭐 국내 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제 해외 책들을 좀 많이 네. 이렇게 쭉 봐왔고, 제가 이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한 게 한 6, 7년, 네. 7년 정도 됐는데, 매년 100권 이상 정도는 읽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500권 이상을 읽었더라고요. 좀 추리니까 한 100권 정도까지 추렸고, 네. 이 100권을 다 담으려니까 제 경험이랑 그다음 행동 강령까지는 못 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추려야 되지 하다가 네. 추리고 추려서 30권을 담았고, 네. 여기 들어가 있는 책들은 그래서 딱 보면은 책 좋아하는 분들은 이 책! 이게 담겨 있어! 네. 그래서 그 램보님도 추천사를 써주셨지만 북토크라는 분이 네, 네, 써주셨더라고요. 35만 유튜버, 그 책튜버 분께서 써주신 내용 중에 목차를 보고 놀랬다. 네, 이런 말이 있으셨거든요. 아마 거의 다 아시는 책들일 거예요. 아니요. 책을 아닌가요? 책 네, 많이 네. 읽으셨을 것 같아서. 익숙한 책이 정말 많긴 많네요. 그쵸. 익숙한 책이, 책 좋아하는 분들, 자기계발 도서 많이 읽으신 분들은 네. 익숙한 책이 조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행동 강령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예상 독자를 아예 정해놨어요. 두 그래요? 명을. 네. 그 누구예요?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 진짜 자기계발 열심히 하면서 삶을 진심으로 대하는 분이 2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계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삶을 좀 변하고 싶어하는 30대, 뭐 40대 요 정도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책을 쓰니까 조금 더 그냥 이거 써야지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어떻게 말해주지?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한 것 같아요. 혹시 이 순서도 의미가 있어요? 순서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네. 시작하자마자 네. Y가 나와서 맞아요. 이게 방향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네. 왜 해야 되는지 이야기가 먼저 나왔구나. 근데 두 번째 죽음의 수용소가 나오니까 이거 되게 철학적으로 빠져버렸는데 하다가 이제 쭉 가면 나중에 또 원스팅 탁 튀어나오면서 또 잡아주더라고요. 이게 구성에 좀 의미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 다룬 챕터가 목표, 네. 그 다음이 부, 그리고 다음이 생각, 습관, 실행 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풋으로 시작해서 아웃풋까지 가는 이 과정을 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목표 중에서도 스타트 위드 Y랑 죽음의 수용소, 사실 조금 더 본질적인 거, 철학적인 거 이런 걸 담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냥 단순히 내가 올해 1억을 모으겠다, 100억 부자가 되겠다 이런 목표 말고 내가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먼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순서를 좀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근데 저는 또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걸 잡아도 작시 3일 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3일 만에 끝나는. 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그 목표의 크기가 약해서 사그라드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를 위한 습관이 돼야 될 텐데 근데 그게 또 뒤에 뒷받침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습관이랑 실행. 놓치지 않게끔. 그래서 구성이 진짜 괜찮은데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많이 뒤엎었어요. 그래서 사실 2년 걸렸어요. 책 쓰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이 미루고 또 미루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예상 독자 2분을 생각하기 이전에는 사실 진도가 잘 안 나갔고 저도 중간에 이게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밀릴까? 나 그래도 꾸준하게 하고 제가 매일 새벽에 책 읽고 글 쓰고 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나올까를 생각해 봤더니 사실 처음엔 제 욕심 때문에 썼던 것 같아요. 나도 좀 작가가 되어보겠다 이런 욕심에 썼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아웃풋 법칙에서도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나를 위한 것도 좋지만 타인을 향해서 뭔가를 향할 때 더 원동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럼 저 사람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책을 쓰려면 내가 어떻게 써야 되고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구성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걸 생각하니까 그 생각 이후로부터는 2달 만에 끝냈습니다. 좀 빨리 되더라고요. 독자가 명확하니까. 네. 저도 아웃풋 법칙에 그런 내용 쓰긴 썼었거든요. 독자가 한 명인 게 좋다. 그 얘기 썼었고 제 옛날에 블로그 경험담도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이 있는데 부동산 공부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 친구한테 편지를 쓰듯이 투 누구에게, 다만 이제 블로그 글에는 투 누구에게 빼고 본문만 넣으면 이 글은 진짜 완벽한 그 어디에도 없는 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보는 분들한테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나한테 하는 이야기 같은데? 네. 하면서 보게 되고, 또 그 다음 글을 봤는데, 또 나한테 하는 글이네? 또 보게 되고, 이제 이런 느낌을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결이 맞는 것 너무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누구를 향해 있는가가. 네, 맞아요. 야, 그래서 책이 빨리 나왔구나. 근데 결국은 이 책을 보는 분들은 시작은 일단 책을 보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원하는 건 사실은 그분들이 행동까지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하다 보세요. 어떻게 하면 행동까지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읽는 것과 행동. 그걸 또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워크북을 넣었거든요. 한 장을 네. 그냥 안 끝내고 네. 이분들에게 이제 실행점을 사실 좀 도출을 했어요. 그 목표에 대한 거를 그냥 읽고 목표는 이렇게 세우는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네. 그럼 실제로 본인이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목표화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걸 좀 종합해서 내 목표를 한 문장으로 써본다면 네. 어떻게 쓸 것인지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선언하기까지. 선언하기가 있네. 네. 이때 행동을 선언하겠네. 맞아요. 저도 선언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좀 더 원동력이 생기더라고요. 네. 선언에 힘이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한 장을 마칠 때마다 독자분들이 좀 행동하게끔 이렇게 워크북을 넣어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고 나서 아웃풋 법칙처럼 아웃풋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네.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일단 이것저것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책 한 권 보면 30권은 일단 끝나니까 좀 가성비 있게 볼 수는 있겠다 생각 들기는 하네요. 맞아요. 조금 이렇게 너무 두꺼운 책들, 사실 뭐 죽음의 수용소 이런 책들을 한 권 다 보려면 힘들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어째 보면. 맞아요. 근데 이제 되게 다양한 책들이 담겨 있으니까 좀 편하게 볼 수도 있겠다. 이 생각 확실히 들기는 하네요. 재밌네요. 자기계발. 결국은 부자가 되고 싶었구나 이 생각 좀 들었어요. 리즈파카 님도. 그렇죠. 그리고 독자분들도 분명히 그 생각이 있을 거고 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한테 고소장이 좀 날아오게 돼요.